인터넷을 사용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인 웹브라우저. 지금 재생되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때로는 온종일 이 네모난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웹브라우저. 윈도우 바탕화면 속 파란색 소문자 E 모양의 아이콘.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021년 8월부로 주요 서비스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독재자처럼 웹브라우저 시장을 점령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종료를 맞아 오늘은 웹브라우저의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 그 자체라고 여겨지는 웹브라우저는 사실 엄청난 발명이었습니다. 그냥 네모난 빈 박스 같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코드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세계 최초의 웹브라우저는 1991년 탄생한 월드와이드웹. 유럽 입자물리학연구소의 연구원 팀 버너스리가 인터넷상에 산재된 정보 공유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을 개발했고, 이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기존 문자 정보가 대부분이었던 정보 전달 방식에서 문자와 이미지, 음악 등 멀티미디어가 동시에 표현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 다른 정보들이 하나의 문서인 것처럼 보이면서 참조하기 쉽도록 표현되었습니다. 이 하이퍼텍스트를 시각화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웹브라우저인 셈이죠. 이후 1993년에는 국립 슈퍼컴퓨팅 연구소의 마크 안데레센에 의해 모자이크라는 이름의 웹브라우저가 탄생했는데요. 월드와이드웹이 별도의 창을 통해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식이었다면, 모자이크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표시하는 최초의 웹브라우저였으며 지금의 브라우저에서도 사용되는 레이아웃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자이크의 인기를 시들하게 만든 사람은 마크 안데레센 본인인데요. 모자이크의 성공 가능성을 본 마크 안데레센은 연구소를 나와 새롭게 창업했고, 모자이크를 기반으로 대폭 개선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웹브라우저를 내놓으면서 50%를 넘나들던 모자이크의 점유율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초의 상용 웹브라우저인 이 넷스케이프로 인해 단기간 내에 웹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넷스케이프는 인터넷 활성화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5년 넷스케이프의 웹브라우저 상용화 성공을 보고 그 뒤를 쫓기 시작한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초기에는 넷스케이프와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5부터 운영체제상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하는 끼워 팔기 방식으로 조금씩 점유율을 성장시켰고, 윈도우 98의 출시와 함께 인터넷 익스플로러 4.0이 탑재되면서 넷스케이프의 점유율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브라우저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마크 안데레센은 1999년 재빠르게 넷스케이프를 42억 달러에 포털 회사인 아메리칸 온라인에 매각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아메리칸 온라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 끼워 팔기를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제소했고, 소송에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어 승소하였지만, 이미 사용자들 대부분이 돌아선 상태에서 다시 사용자들이 돌아오길 기대하기는 힘들게 되어버렸죠. 2008년 넷스케이프는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고, 세계 시장 80% 이상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독주가 한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 구글의 크롬,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오페라 소프트웨어의 오페라, 애플의 사파리 등 새로운 웹브라우저들이 빠른 속도를 내세우며 줄줄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낮아졌고, 2013년 이후부터는 세계 시장에서 구글 크롬이 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사용자 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크롬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실패 요인은 액티브엑스로 인해 느려질 대로 느려진 속도와 PC만 고집하느라 늦어진 모바일 적응력을 꼽습니다. 웹브라우저의 기능 확장을 위해 사용자의 PC에 추가로 설치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용 플러그인이 바로 액티브엑스입니다. 한국에서는 플러그인이 보편화된 웹 환경 영향으로 인해 유독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률이 높은데요. 공공기관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홈페이지 이용이 아예 힘들기도 하고, 은행의 경우 특정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국내에서만 유독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반면 크롬은 막대한 수의 구글 서비스 이용자를 활용했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크롬 웹브라우저의 로그인에 확장 프로그램, 테마 등 개개인에 맞는 환경을 설정하고 저장하면 어떤 컴퓨터에서든 동일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기능을 적용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도 PC와 똑같은 즐겨찾기, 똑같은 설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 개발과 함께 크로미움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데요. 크롬 브라우저의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다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2020년 1월 웹브라우저 속도 경쟁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으로 독점 코드를 따로 개발하지 않고 구글 크로미움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엣지 브라우저의 새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오페라, 삼성인터넷,
국내 네이버 웨일 역시 모두 크로미움 오픈소스를 활용해 만들어진 웹브라우저로 모두 크로미움을 부모로 두고 기타 부수적인 기능들을 활용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시장 조사 기관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데스크톱 환경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크롬이 7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어폭스가 9%, 애플의 사파리가 8%로 2, 3위를 잇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인 엣지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각각 4%, 3%로 나란히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IT 기업들의 웹브라우저 경쟁이 심화된 것은 바로 웹브라우저의 생태계 확장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포털 사이트의 역할이 줄어들고 웹브라우저 자체가 검색과 사이트 이동의 창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모든 컨텐츠를 즐기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하루에도 수없이 드나드는 온라인 세계, 사람과 온라인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웹브라우저들의 전쟁. 미래에는 웹브라우저가 어떤 영역까지 기능을 확장하고 진화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